나이가 들어도 은퇴를 못하는 60년대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벌써 은퇴해 인생을 즐길 나이지만 어쩔 수 없이 취업 전선에 내몰리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60세 이상 근로자 중 절반 이상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해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21년과 비교해 지난해 은퇴한 55세에서 64세 연령층은 그 숫자가 줄었습니다. 은퇴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겁니다. 엘버타주 캘거리에 사는 70세 남성은 35년간 식료품점에서 일해왔는데 지금은 파산을 피하기 위해 야간에 아르바이트 2개를 더하고 있습니다. 주택 모기지에 라인 오브 크레딧 대출도 남아있는데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일을 더 하는데도 빚 갚고 나면 생활비는 늘 빠듯합니다.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이 남성과 같은 사례는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는 은퇴 후 고정 수입이 물가 상승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가 퇴직 저축은 없고 연금도 낮거나 없다 보니 이들이 다시 취업 전선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20년 동안 주택 모기지를 안고 있는 시니어 수는 2배 증가했습니다. 대출이 쉬워진 탓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은퇴와 함께 모기지 대출 대부분이 끝이 났는데 요즘엔 대출이 쉬워지다 보니 말년에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이런 빚 때문에 결국 은퇴는 생각지도 못하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라이프 스타일도 달라졌습니다. 교육기간이 더 길다 보니 늦은 나이에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수명은 더 길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젊은 층은 아예 완전한 은퇴를 기대하지 않고 대신에 아예 부업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전만큼 정부로부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 지원이 물가에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저소득 노인들이 생활고를 호소한다며 RRIF를 특정 연령에 현금화하는 사항을 없애는 등 은퇴자를 위한 정부 지원을 새롭게 검토하도록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소득 고령자 지원에 위해 GIS를 강화하는 등 변화를 만들었다고 정부가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중앙은행이 지난주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면서 주택 모기지 대출자와 신규 구매자의 부담이 다시 늘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일제히 우대금리를 6.95%까지 인상했습니다. 22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에 따라 변동 모기지를 받았거나 모기지 갱신을 앞둔 집 소유주들은 이번 조치로 바로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모기지 10만 달러당 약 15달러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최초 구매자의 평균 모기지 잔액이 40만 5,900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은 매월 60달러 90센트, 연간 730여 달러를 더 내야 합니다. 올 2월 기준으로 모기지 대출자 중 25.6%가 변동금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5년 고정금리의 경우 현재 약 5%인데 이 또한 2019년보다 2배 높은 수준입니다. 고정금리 역시 5.5%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모기지 대출자는 갱신 시 최대 40%의 인상을 보게 될 걸로 예측됩니다. 중은에 따르면 이미 3분의 1은 2022년 2월에 비해 모기지 지불액이 크게 증가했으며 모든 모기지 대출자는 2026년 말까지 지불액이 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은 7월과 9월에 중은이 추가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 시장이 다소 둔화하긴 했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다음 달 12일 이전 다른 경제 지표들이 약해져야 중은이 긴축 정책을 재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시장은 2024년 중반까지 중은이 금리를 내리지 않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10대) 초반 소녀의 자살률이 급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0에서 14세 연령의 자살률을 분석한 결과 2000년부터 2009년까지는 감소세였는데 2010년부터 매 평균 7%씩 9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소년의 자살률은 감소하면서 2018년에는 소녀의 자살률이 소년의 2배에 달하며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후 2019년과 2020년 다소 줄기는 했으나 10년 전보다 높다며 전문가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녀의 자살률이 급증한 데 대해 아직까지 명확히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10세에서 14세가 어린이에서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매우 힘든 시기인데 사춘기마저 일찍 찾아오는 게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셜미디어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 관계를 학습하고 자존감이나 자아 정체성 등을 형성하는 단계인데 사회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압력이 시작되는 겁니다. 친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는 어떤지 보며 지나친 비교를 하게 되고 또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등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괴롭힘이나 혐오 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특히 소셜미디어는 소년들보다 소녀들에게 더 해로울 수 있다는 증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섭식 장애부터 자살 고민까지 다양한 문제를 호소하는 어린 10대의 대다수도 소셜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대 초반 우울증과 절망감에 홀로 많이 힘들었다는 한 여고생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았고 위기의 순간 친구의 도움으로 학교 상담실을 찾은 또 다른 여성도 덕분에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모두가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다며 정신건강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소중히 돌보다 보면 친구도 살피게 될 수 있다며 필요하면 꼭 전문가에게 도움받을 것을 조언했습니다. 전문가는 징후를 빨리 알아채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만큼 간과하지 말고 경각심을 갖고 예방에 주력하는 한편 2021년부터 최근까지의 데이터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곳곳에서 빗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아침 8시쯤 키플링 애비뉴와 버넴톨 로드에서 어린이 한 명이 차에 치여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경찰이 주변을 통제하고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7시 40분엔 에토비코의 파크론 로드 인근 가디너 익스프레스웨이에서 덤프 트럭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부상자는 없었으나 동부와 서부 양방향 통행이 지연되면서 출근길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입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열린 RBC 캐나다 오픈에서 캐나다의 닉 테일러가 69년 묵은 캐나다 골프의 수건을 풀었습니다. 어제 옥대 9번 홀과 18번 홀에서 치른 네 번째 연장전에서 테일러는 무려 22m의 이글 퍼트를 집어넣으며 토미 플리두드를 따돌리고 우승해 대회장에 운집한 캐나다 골프 팬들과 캐나다 국적의 동료 선수들로부터 올해와 같은 박수와 함성을 받았습니다. 1904년에 시작해 120주년을 1년 앞둔 캐나다 오픈에서 캐나다 선수가 우승한 건 1954년 팻 플래처 이후 69년 만이기 때문에 이번 우승이 특히 더 남다른 건데 이에 테일러는 말문이 막힌다며 모두가 나를 응원하고 있다. 이런 벅찬 느낌은 난생 처음이라며 감격했습니다. 이날 테일러의 이글 퍼트는 PGA 투어에서 성공한 가장 긴 거리 퍼트로 기록됐습니다. 테일러는 최종 합계 17언더파 271타로 잉글랜드의 플리두드와 연장전을 벌였고 대회 3연패에 도전한 로리 맥킬로이는 2분파 72타를 친 끝에 공동 9위에 만족해야 했고 한국의 김성현은 공동 25위에 머물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토론토 협의회가 지난주 금요일 오후 6시 더프린 서울관에서 2023년 2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김현수 회장은 캐나다에서의 통일 공감대 형성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북한 인권 실상에 대한 특별 강연에 진지하게 임해줄 것을 요구했고 김득환 주 토론토 총영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위협받고 있는 북한의 사태는 유엔에서도 21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다며 북한 인권 회복에 대한 공론화가 캐나다에서도 활발해지도록 자문위원들의 노력과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이날 현정 한보이스 회장과 김희철 초대 회장은 특별 강연을 통해 북한 인권이야말로 북한 외교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북한 인권의 비참함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한국, 캐나다, 미국의 지지 발표를 소개하고 캐나다가 탈북민에게 합법적인 망명자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새 안식처가 될 수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한편 20기 평통 임기는 오는 8월 말까지입니다. (6월 10일) 민주항쟁 제36주년을 맞아 지난 토요일 오전 11시 온타리오주 놀스요 멜라스먼 광장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촉구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를 중심으로 시국 대회에 모인 온주 시민단체 등 50여 명은 6월 10일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민주 열사들을 추모한 뒤 매국적 굴욕 외교로 국격과 국정 파탄을 초래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일본의 핵폐수 방류 중지, 일본의 동조해 오염수 방류를 변호하고 합리화에 급급한 윤 정권을 강하게 비판하고 규탄했습니다. 한편 6월 민주항쟁은 1987년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 민주화를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벌어진 대규모 시민항쟁으로 2007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돼 행정안전부가 주최해왔지만 올해 행안부가 불참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주최자 없는 국가기념일 행사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